합의, 불합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합의, 불합이란 단어 이제 많이 여러분이 들어보셨어요. 합은 합인데 합의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합의, 불합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껏 합의 양태, 양식은 보이지만은 합의되지 않는 경우를 여러분이 많이 보셨어요. 그렇죠? 막 이런 경우도 우리가 합의라고 얘기를 하진 않는다.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그렇고요. 연간 합의되었던, 일간 합의되었던 항상 합의 주체가 붙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합은 통근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통근하지 말아야 한다. 즉 통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성과 비겁이고, 이걸 다시 통근을 우리가 자평명리 시간 때 이거를 뿌리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뿌리를 내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처럼 또 예외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외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일 경우에는 무슨 기사가 된다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을목일간에게는 이제 경진이 된다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무토일간에게는 개해, 그 다음에 개수일간에게는 무오가 된다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특별한 어떤 예외 조항이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배우셨는데, 우리가 이러한 간목과 기토, 예를 들면 천간의 합이 이렇게 붙어 있거나 떨어져 있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등한시했기 때문에 지금 것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이렇게들 얘기를 했어요. 특히 남명의 간목과 여명의 기토가 만나면은, 이건 뭐 여명이고 이게 남명이라고 한다면은 두 부부는 합이 들어와서 잘 살 거다, 해로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합니다. 합이 들어서인데, 이 천간이 우리가 겉궁합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정신적 소통이 잘 돼요, 실제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두 분이 우리가 해로하고 유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개예요. 잘 산다 못 산다는 전혀 알 수가 없어. 이 두 사람은 단지 쉽게 말해서 기운이, 소통이 좀 잘 통한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남명의 입장에서 기토가 지금 여기 나와 있다, 그럼 이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실제 잘 살아요. 근데 만약에 여명의 입장에선 이런 사주의 구성을 놓고 있다고 해서 이 남자를 만나면 잘 살아요. 실제 잘 살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런 경우가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야 너희들 천생연분이네, 해로하겠네 라고 하는 것은 그건 반프이다.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합이 되었다 안 되었다를 가지고선 남녀간의 궁합의 입장에서 보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 여명의 입장에서 간목일 때 남명이 예를 들어서 기토라고 우리가 설령 이렇게 됐을 때도 이게 궁합상으로는 합이 된 건가요? 아니죠. 그렇죠? 합이 전혀 되지 않았다. 합의 형태는 띄었지만 여명은 기본적으로 음간이고 남명은 양간이 되어야지만은 우리가 이름 일양의 음양의 법칙에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합이라고 한다면 꽝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궁합에 따라서 그러면은 여명의 양간, 남명의 음간은 어떻게 상대방을 구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합의, 불합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과 지지가 전부 다 합의되어 있었을 때, 우리가 보통 붙어 있었을 때 우리가 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조건이 이거예요. 바로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떨어져 있으면은 합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용어를 제가 하나 쓴다면은, 적천수에 보시게 되면은 유백원 선생, 왜냐하면 이제 유백원의 적천수를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제일 멋진 이제 책이라고 갖다 쓰고 인용을 한답니다. 물론 저도 멋지게 보이려고 가끔씩 갖다 훔쳐 쓰고 인용을 한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액면 그대로 갖다 써도 좋을 만큼 적중률이 있고
시대성을 뛰어넘는 어떤 그러한 논리의 합리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거는 이제 별개로 치자고요. 치는데 일단 유백원 선생을 뛰어넘으려면은 일단 어떤 그러한 명례 패러다임 쉬프트를 여러분이 만드시려고 한다면은 일단 유백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 논리를 기준 근거로 삼아야 되는데 그 합의 불합 중에서 보시면은 대표적인 것이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무슨 영향이라든가 요계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단어는 전혀 중요하지 않답니다, 여러분.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단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무슨 얘기인가인 것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는데 무슨 얘기인고 하니 유백원 선생이 적천수에서 설명하면서 영향이니 요계라는 단어를 설명해 가면서 그러니까 이 영향은 지지에 대한 얘기고요. 요계는 천간에 대한 얘기인데 어쨌든 합의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논리를 펼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후학들 여러분 이제 시중에 가가지고 돌아갑니다만 이 합해서 화가 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일간합의 경우에만 얘기하는 거죠. 연간합은 애시당초 합에 대한 화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합이 불합이다, 합이 불화다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간합을 전제로 하고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보십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단어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를 좀 배워보시는데 이런 단어를 배워보시자고요. 이럴 수가 있겠네요. 합은 했어. 그런데 합은 했어. 예를 들어서 뭐 하여튼 보시자고요. 이렇게 합을 했는데 무조건 이건 일간합이에요. 제가 동그라미 치는 건 일간이에요. 요렇게 이제 합을 했는데 천간에서 임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 정화가 운으로 들어올 수도 있죠. 이럴 때 과연 우리는 합이 어떤 양태를 보이는 것인가? 그래서 합이 되었을 때 이 합이 되어서 화까지 되었을 때를 이것을 우리가 여기를 성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합이 이루어졌잖아. 그렇죠? 그런데 합은 됐는데 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불합이라고 얘기를 한다. 성합과 불합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이 성합이고 무엇이 불합인지는 아셨단 말이에요. 이 조건하에서 여기를 보시면은 이런 경우야. 행운에서 임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 정화가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럼 세력의 분포가 확 틀려져. 이 세력의 분포를 틀리게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는 일명 이것을 쟁합 또는 투합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단어를 여러분이 이런 거 안 해오셔도 돼. 이런 거. 저런 단어 안 해오셔도 돼요. 합이 불화가 뭐고 합이 불합. 합이 왜 되고 합이 됐으면 화가 안 되고 되는 것. 합이 됐으면은 성합이 되는데 화가 돼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화가 안 되는 것을 불합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반드시 이렇게 예쁘게만 놓여있지 않고 행운에서 이런 녀석이 오거나 이런 녀석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우리는 쓰는 단어를 합 중에서도 쟁합 또는 투합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은 쟁합은 무엇이고 투합은 무엇인지 여러분이 한번 좀 보시자고요. 자, 쟁합이라고 하는 것은 합을 다투는 녀석을 쟁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투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합을 시기 질투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투정부리다, 투기하다 이런 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투자를 쓰는데 여러분 어렵게 받아들이시지 말고요. 자, 고소에 보면
합의 주체가 양간일 때를 쟁합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합의 주체가 음간일 때는 이것을 투합이라 그래요. 근데 그렇게 쓰셔서는 안 돼. 딱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쟁합은 나의 세력이 강해질 때 쟁합이라고 얘기한다. 투합은 너의 세력이 강해질 때야. 그러면 나가 누구야? 나가 일간이잖아. 그쵸? 왜? 우리는 지금 쟁합 투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합을 여러분 뇌리 속에서 지우셔야 될 게 연간합이 아닌 일간합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연간합은 여러분 뇌리 속에서 없어진 거예요. 지금 일간합이에요. 그러니까 일간합으로서 나의 세력이 강해질다는 것은 일간의 세력이 강해질 때고, 너 일간 이외의 세력이 강해질 때를 우리가 투합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 우리 이제 자평 명리에서 배우셨어. 합의 심리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실까요? 합의 심리는 어떤 심리라 그랬죠? 응? 다정다감하고. 자, 첫째, 합의 특징이 있어요. 합의 특징은 첫 번째, 부하내동이 있어. 부하내동이 있고, 두 번째, 다정다감하고, 세 번째, 그러니까 옆집 아줌마가 굉장히 좋아해. 여러분 천간에 합이 있을 때 명합이요, 천간과 지지합이 명합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간지합 플러스 지지합을 우리가 암명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인원의 합을 가지고 우리가 암합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합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심리가 굉장히 사람이 착해요. 합 많은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키 큰 사람처럼 키 큰 사람 치고 싱겁지 않는 사람 없다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정당의 대표가 키가 커서 그런지 싱거운 짓도 많이 하더라고요. 딱딱 부러져야지 사람이. 그쵸? 어떤 카리스마 있게. 근데 어쨌든 합이 많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부하내동을 하고 다정다감한 경향이 대단히 강하더라.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조금 부정심리로 얘기하면 뭐라 그런 줄 아시죠? 부정망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부증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정망상. 이걸 조금 더 유식하게 얘기하면 오셀로 신드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오셀로 신드롬 이렇게 해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에 나오는, 그렇죠? 햄릿, 맥베드, 리어 왕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부정망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느낀 걸 우리가 부정망상이라고 하는데, 실제 합이 많은 사람들은 의처의부증 증세가 심해요. 그 다음에 소심박약하고요. 그래서 합이 많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신강한 사람들에게는 좀 덜한데, 신약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소심하고 의심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합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합운이 들어오잖아요. 대체적으로 나의 주체성이 상실돼 버려. 그래서 길보다는 흉으로 들어가기 쉬워요. 금년에는 병신년이네. 그렇죠? 일간이 신금에 놓인 사람들이 아마 대체적으로 흔들리기 쉬운 한 해가 되더라. 일단 이렇게 보시면은, 자, 합의 특징과 더불어서 이것이 보니까, 그러니까 이 합의 특징은 연간합도 합이죠. 그렇죠? 일간합도 합이에요. 합이 많은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자, 그런데 합이 많다고 하는 것도 내가 주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래요. 여기다 무자를 놨어. 개수가 있어서 합했죠? 그런데 이렇게 암명합 했는데 천간의 개수가 이렇게 명합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되게 착해. 정도 많고.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간목과 기토가 이렇게 있더라. 이 합은 합이지만은
일간의 긍부정의 심리에 영향을 주는 합들이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의 합이, 이 사람이 여기 합이 많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개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무인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보니까 간목이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 보니까 여기 기토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합해고 이게 합했다 해서 착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내가 합해야 돼. 내가. 여기는 연간 합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건 내가 아니잖아. 이해가 되셨죠? 내가 합해야 돼. 합도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와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무자라고 보자고요. 이렇게 개수가 놓여있죠? 이렇게 안명합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부정망상이 강하더라. 그럼에도 일단 이렇게 합이 많다고 하는 것은 주체적으로 살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어쨌든 간에 사주팔자가 미치죠. 좀 길게 미치죠. 근데 진정하게 내가 부정망상이 있으려면 나의 합이 있죠. 나의 합. 그럼 이 사진은 천간이 합 들어와 있죠. 그럼 내 주체적으로 살기가 대단히 힘들어. 근본적으로요. 그런 거야.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는 합의 특징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쟁합은 무엇인고 투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아셨어. 자,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어떤 얘기냐면 어떤 사주팔자가 예를 들어서 경금인데 이 경금의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보시자고요. 이런 사주에 있어서 행운에서 봤더니 경금이 들어올 수 있지요. 그렇죠? 들어와. 당연히 무조건 들어오기죠. 뭐 들어오는데 나와 같은 녀석이 나의 세력이 강해지죠. 이럴 때를 우리가 투합의 운이라고 얘기한다. 투합의 운이 들어왔다. 쟁합의 운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한다. 쟁합의 운이 들어왔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을목이 들어올 수 있죠. 내가 아닌 너가 오잖아.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투합운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 쟁합은 무엇이고 투합은 무엇인가? 쟁합은 나예요. 나. 투합은 뭐예요? 너야.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기흉이 발생되고 투합은 너로 인해서 기흉이 발생되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벌려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보시자고. 불성합이 있고 불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성합에 불합에, 성합에 쟁합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성합에 투합이 있는 경우가 있어. 그 다음에 불합에 쟁합에 불합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불합에도 투합에 불합이 있을 수 있어요. 좀 복잡해질 수 있네, 그렇죠? 여기 몇 도표로다가 제가 그려놨습니다. 성합을 가지고 먼저 합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금 이제 어쨌든 여러분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보시자고.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뭐 당연한 거고. 여기 통분을 내서 합을 했어요, 안 했어요? 에? 못하지요? 네. 그러면 합파가 아니야. 불합이라고. 그렇죠? 네. 불합에 여기 들어올 수도 있잖아. 네. 이럴 땐 어떻게 된다고? 반대 현상이 들어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분을 합을 했다고 해서 합이 통분을 했다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통분을 했다 해서 반드시 나쁜 건 아니다.
통근을 그러면 안 했으면은 반드시 좋다? 아니야, 그것도. 이렇게 상황 논리가 전혀 틀려진다고요. 그래서 먼저 쟁합과 투합에 대해서, 쟁합은 나, 투합은 너. 그러니까 좋아져도 쟁합은 나로 인해서 스스로 주체적으로, 그 다음에 투합은 제3자로 인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제3자로 내 도움을 받아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내 스스로가 무엇을 했는데 그것이 아다리가 좋아서 잘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죽으라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또 어떤 경우는 또 타인이 왼수인 경우도 있어. 이 경우가 우리가 합하의 쟁합과 통합에서 보다 분명해지는 경향이 있더라. 이걸 여러분이 아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런 얘기죠. 이번에는 이제 불합에 대한 얘기예요. 불합은 지금 얘기를 했어, 그렇죠? 동시에 얘기를 했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경금이에요. 을목이야. 이 사람은 당연히 보니까 여기다가 술을 갖다 놨어요. 이렇게 합했네요. 근데 보니까 경신이야.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이래 하여튼. 그런데 이 사람이 딱 보니까 합인데 요 형태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랬을 때 우리가 천간에서 경의 운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을의 운이 들어올 수도 있죠. 그렇죠? 이랬을 때 월지 저기 금을 해야죠. 금. 여기 금, 여기 금이에요. 그렇죠? 이랬을 때 경금과 여기서 을목에 천간이 들어왔을 때 일단은 지금 여기에선 불합이지만은 들어왔을 때 불합의 흉을 어떻게 된다? 합이 묶어버린 역할을 하더라. 이랬을 때는 터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일단 여러분, 어떤 사주가 성합이 되어 있을 때 너와 나의 합운이 들어오면 그것은 분명히 흉으로 들어오고, 근데 어떤 합이 불합이 되어 있는데 너와 내가 들어오면은 그건 길러들어. 왜? 합의 원래 속성은 묶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합은 묶는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면 좋은데 합은 좋다라고 표현을 하면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합이 좋다라고 지금까지 누굴 통해서? 유백원을 통해서 배워왔어요. 근데 합은 절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단지 묶는 역할이, 흉을 묶으면 길이고 길을 묶으면 흉이에요. 우리가 공망에 가서 배우셨죠? 공망도 사길신이 공망에 묶이면 흉이에요. 사흉신이 공망에 묶이면 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길신이 공망에 묶인 것을 락공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재락이니 식락이니 무슨 관락이니 무슨 천일귀인 들어오면 귀락이니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풀리다 다시 공망이 들어왔을 때 또 풀리거나 충이 들어왔을 때 풀리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모든 사주팔자의 감명법은 음양의 논리야. 음양의 논리는 한마디로 균형이잖아요. 밸런싱. 좋고 나쁨이 아니에요. 무조건 우리 사주팔자를 좋아요 나빠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질문이 잘못됐지. 그렇지만 우리는 음양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사주팔자 감명을 할 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물어보면 옆집 아저씨가 보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는 개념 자체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쟁합과 투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한번 보셨는데, 자 여기 이제 뭐 사주팔자에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 간목의 기토를 이렇게 놨네요. 그렇죠? 이건 내가 강해졌잖아요. 그렇죠? 내가 강해져서 이것을 우리가 당연히 쟁합이라 그래. 근데 쟁제네요. 그렇죠? 제다 신약이에요? 군겁 쟁제예요. 군겁 쟁제잖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이 자체로서 지금 쟁제를 갖고 있어. 그 형태야. 근데 사주팔자 자체는 지금 뭐예요? 암시 그 자체잖아요.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얘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얘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이랬을 때 우리는 얘가 들어왔을 때 완벽한 군급쟁제를 짜게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굉장히 나로 인해서, 근데 물론 좋다 나쁘다는 얘기할 수는 없죠. 절대 얘기할 수는 없죠. 이럴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를 우리가 좋다 나쁘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합이 되었느냐 불합이 되었느냐, 합화가 되어 있느냐, 즉 합화가 되어 있지 않냐, 불합이 되어 있는가, 이 자체를 가지고 논한다. 이렇게 보신다면 여러분 틀림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합화 쟁합이니 불화 쟁합이니 합화 투합이니 불화 투합이니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쟁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주체를 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투합은 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쟁합물이 들어오면은 내가 주체적 삶을 살려 그래. 네. 그러나 너가 투합이 들어오면 대체적으로 의타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의타적인 면이. 그래도 이것이 흉으로 들어올까? 길로 들어오면 별개의 문제죠. 타인을 이용해서 내가 지렛대로 삼아서 성공할 수도 있고, 타인을 이용해서 성공하든 어쨌든 타인에게 의타하고 의지해서 성공으로 이끈다. 즉 길이 들어오거나 흉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흉은 타인에게 속임수를 당하는 것이에요. 길은 타인을 이용하든 도움을 받든 해서 내가 좋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주체적인 삶도 똑같아요. 기둥이 갈려버리죠. 길은 진짜 주체적이고 내가 한 것이 제, 관, 인식이 전부 다 좋은 쪽으로 들어오는 거고, 흉으로 들어온다면 어떻게 돼요? 하는 쪽쪽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쟁합이 좋고 투합이 나쁘고 투합이 좋고 이런 개념이 아니더라. 성합이냐 불합이냐 이 관계를 놓고선 여러분이 확정을 지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